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SEC가 현물 ETF 신청서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모든 것들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두려움들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다가 블랙락이 다시 재신청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서 또 걱정이 좀 커졌었는데, 드디어 블랙락이 현물 ETF를 재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의 기관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기관 자금들도 계속해서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는요, 하반기 첫 거래일을 맞아서 소폭 상승하는, 사실은 보합세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독립기념일이어서 휴장을 하게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빅테크들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소, 애플, 구글, 아마존 다 일단은 보합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어제 이 나스닥의 상승을 그나마 이끌어준 거는 이 테슬라였습니다. 어제 거의 7%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각종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시그널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도 연착륙을 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졌죠. 그런데 어제 발표된 제조업 지표들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6.3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치는 간신히 부합을 했지만 이전보다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가 50 미만으로 계속해서 더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발표한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심각했는데요. 이전치를 하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측치도 크게 하회를 하면서 지금 제조업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제조업 고용지수도 당연히 이전보다 하회를 했고 예측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침체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조업 물가지수도 지금 이전치를 크게 하회했고 예측치도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수치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46이라는 수치는 역시나 50 미만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치는요, 2020년 5월 이후로 역시나 최저 수준입니다.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데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경기의 후행지표인데 이 제조업은 경기의 선행지표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발표된 이 시그널들은요, 대부분 경기 침체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제지표와 더불어서 이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건요, 지금 국채금리의 역전이 더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표를 통해서 금리 역전이 지금 1년째 지속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8개월까지 지속이 되면 그 이후에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경우가 역사적인 사이클에서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어제 보면은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78% 수준까지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2년물 국채금리는 4.96%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계속해서 격차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수준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와 이제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번 주에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총리 등과 만나서 여러 가지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옐런 장관은 지금까지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강조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커플링이 지금 굉장히 큰 실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협력 구도들을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가장 주목해야 되는 지표는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미국 실업률입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강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86.8%로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제시한 이번 주 관전 포인트 톱4를 보면요, 우선 주요 저항선 32K를 돌파할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걸 돌파하게 되면은 40K까지도 쭉 달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강세장으로 좀 돌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굴자들이 지금 거래소로 계속해서 입금량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고래들은 또 이걸 계속해서 지금 주워 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공포 및 탐욕 지수가 지금
중립에서 탐욕을 반복하는데 이게 어떤 추세로 또 흘러가게 될지. 왜냐하면 이 투자 심리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지 이 계속해서 상승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번 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요,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1.76%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0.9%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했지만 어제는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현재 51.37%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62에서 64로 두 계단 상승을 했고요. 지금 탐욕의 단계가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더 짙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얘기는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2D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31K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31K에 굉장히 뚜렷한 매도벽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만큼 강력한 저항이었다는 얘기인데 이걸 뚫었기 때문에 이 영역을 다시 지지 영역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리테스트를 하고 좀 속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 그 바로 위인 31.5K의 매도벽이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2K의 매도벽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31K보다는 조금 약한 매도벽이긴 하지만 상당히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지금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2K를 뚫게 되면요, 지금 32.4K 부근이 강력한 저항 영역인데 이걸 뚫게 되면은 그 윗단까지는 이 저항 영역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벽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는 없었던 이 30K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격이 30K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주워 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또 하나의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 그리고 29K, 그리고 28.5K 부근에서도 조금씩 매수벽이 생겨나고 있는데 뭐 색깔은 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이번 가격 상승을 이끈 고래는 단연코 가장 큰 갈색 고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주워 담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32K를 뚫고 아마도 상승의 움직임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구간 동안에요, 다른 고래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이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갈색 고래가 이게 쏘았을 때 여기서 많은 매도 물량을 오히려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 와서는요, 조금씩 이제 부분 매수를 하면서 지금 관망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고래들 있죠. 빨간색 고래, 녹색 고래, 주황색 고래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가장 중요한 소식은요, 나스닥이 블랙록 BTC 현물 ETF 신청서를 SEC에 다시 제출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 나스닥과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부적절하다라고 의견을 냈죠. 그러자 이 나스닥이 이제 드디어 신청서에 서류를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근데 SEC가 가장 문제로 삼은 거는 감시 공유 동의 파트너의 이름이 명기되지 않았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이번에 보완된 서류에서 이 나스닥은 감시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공식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자, 블랙락이 다시 참전을 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그래서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이 지금 움직인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물 ETF와 관련해서 증권사 번스타인이 리서치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EC는 코인베이스 같은 현물 거래소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 가격을 신뢰할 수 없고 또 조작되기 쉽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GBTC를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소송을 벌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게 왜 하나는 조작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금 SEC에다가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SEC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물 ETF를 지금 승인을 한 상태에서 현물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의 입장에서는 그레이스케일 장외거래 상품을 취급하는 것보다 이 월가, 이 블랙락 같은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주도하고 기존 규제된 거래소, 이 나스닥 같은 거래소의 감시를 받는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하게 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지금 SEC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이거를 거절할 만한 명백한 어떤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거절한다는 거는 게리 겐슬러의 입지를 더 축소시키는 그런 효과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업계의 많은 관계자들이요. 지금 SEC가 드디어 이제 현물 ETF 승인을 결정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시장의 중요한 시그널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늘 온체인 데이터를 말씀드릴 때 강조드리는 게 롱텀 홀더들, 즉 장기 보유자들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시장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요, 무려 602일 동안 총 1.01 밀리언 BTC를 축적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양을 축적을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보유량이요, 무려 14.47 밀리언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축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역대 최고치가 14.49 밀리언 BTC였습니다. 거기에서 고작 20K BTC의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으러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이 이만큼 신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인 가치를 믿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은 장기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실현 시가총액의 어떤 변화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자본의 유입이 계속되면서 현재 가치가 지금 396억 달러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주황색 선이 바로 이 실현 시가총액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수축이 될 수 있고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장이 왔을 때 이렇게 크게 상승했을 때는 지금 확장 국면으로 크게 접어들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크립토 윈터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시장이 쪼그라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근데 지금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지금 확장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움직임들은 확연하게 보이지만 이 강세장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 볼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이 각도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강세장으로 가는 이제 초입의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MVRV 지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롱텀 홀더들, 장기 보유자들의 MVRV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베어리시한 장들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3번의 어떤 반감기 때 움직임들과 상당히 유사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를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알트코인의 어떤 불장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알트코인 대세장은 꼭 오게 될 텐데, 지금의 어떤 차트적인 움직임, 지금의 어떤 거래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비트코인이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잠깐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반감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업로드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만 먼저 언급을 드리면 비트코인 밸류에이션 모델 중에서 스톡 투 플로우 S2F 모델을 만든 이 플랜비라는 사람이 이 반감기가 다가오니까 요즘에 좀 자주 이제 트위터 포스팅을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과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3번의 사이클을 봤을 때는 반감기 6개월 전에 매입을 하고 반감기 18개월 후에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였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이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의 움직임을 가지고 갈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들이 올 것이다 라는 자신감에 대한 목소리들을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에서는 분명히 이번 반감기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반감기를 기다리고 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래들이 우리 같은 새우 투자자들이 돈을 벌게 쉽게 놔두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황을 보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망에 대한 부분들과 중요한 뉴스들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인 알렉스 크루거라고 하는 사람이요. 데일리 호들과의 인터뷰에서요. 아마도 기술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이 37K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은 31K를 돌파했을 때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인데요. 기관이 지금 비트코인 축적을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크게 모으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죠. 크립토 퀀트의 자료를 통해서 도출된 건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축적이 현재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관이 축적을 하는 건요.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강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기관들은 가격 변동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이 소매 투자자들
투자자들에 비해서 인내심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장기 투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뭐 해석의 문제인데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다 장기 투자자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단기 매매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관의 축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홍콩에서요 웹3 전담 TF팀을 출범시키고 그리고 현직 재무장관이 지금 총괄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재무장관이 나섰습니다. 그만큼 지금 웹3와 블록체인 크립토 산업에 홍콩이 엄청나게 진심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늘 좋은 소식만 전해드릴 수는 없겠죠. 이 홍콩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다들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 인민은행의 1인 자격인 당서기로 판궁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자,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회의론자라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거는 중국의 어떤 행보들이 뭐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국이 보이는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요 굉장히 암호화폐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큰 배경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디지털 자산 펀드에도 2주 연속으로 지금 자금이 순유입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1억 2,47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고요. 2주 연속으로 해서는 거의 3억 3,400만 달러가 지금 몰렸습니다. 근데 이 양은요 지금 이 디지털 자산 펀드 운용 자산의 거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에 거의 자산 전체의 1%에 달하는 그 양이 몰린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압도적으로 유입의 1위는요 비트코인 펀드입니다. 지금 1억 2,300만 달러인데 전체 유입액의 무려 9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더리움이고요. 그리고 라이트코인과 리플, 카르다노 정도가 약간의 순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는 숏비트코인 펀드에서는 90만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지금 10주 연속 자금 유출됐죠.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관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이제 변한 건 없습니다. 또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페디의 관점인데요. 전체적으로 어느 수준을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걸 반복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 드디어 지금 31K를 뚫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워낙에 중요했고 이 구간을 뚫지 못해서 지지부진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 구간 위를 유지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일정 부분 유지가 돼서 지지선으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40K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 전에 중요한 저항 영역은 32.4K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움직임이 22EMA가 지금 상승하는 움직임이고, 지금 상대 강도 지수도 지금 위에 고개를 틀면서 지금 또 양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이 시장의 어떤 악재 뉴스 하나에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매도 세력이 크게 움직여 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면요, 다음 가격은 21 EMA 즉 요 29K 아래로 지금 내려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50 SMA, 이 빨간색입니다. 27.7K까지도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는 분의 의견입니다. 자, 이분은요 지금 잠재적으로 요 구간들 지금 불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확장 쐐기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가장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뚫게 되면은 이 쐐기형의 상단 구간에 닿게 될 예정인데, 이 구간의 가격들을 보시면 대략 뭐 40K 정도 부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인 관점들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